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와 그 다음에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인데 이 꼭지점의 이름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A, 얘 B, C, D, E. 뭐 이름은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렇게 나와 있는 5개 점 중에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예요. 그럼 선분을 만들려면 선분한 다음에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알파벳 2개를 배열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알파벳 종류가 지금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죠.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그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선분 땡땡 할 때 여기다 알파벳 쓸 수 있는 경우의 수 5개겠죠? 그 다음은 4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여기 알파벳에 A를 쓰고 얘를 여기다 B를 쓰는 거가 이 5와 4를 곱한 20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선분 AB랑 선분 BA가 만약 다르다면 이게 답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같지 않나요? 같다는 얘기는 이 20가지 안에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2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걸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시 뭐로 나눠야 되죠? 2로 이렇게 나누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10개가 선분이 그려진다. 됐니? 만약 이게 그러면 선분이 아니고 직선 긋는다면 저 상태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위와 계산이 다를까? 같지 않을까요? 그치? 직선하면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또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직선 땡땡. 그럼 여기다 놓을 수 있는 알파벳은 5개. 여기다 놓을 수 있는 알파벳 4개. 그걸 곱해서 총 20개. 근데 알고 보니까 직선 AB와 직선 BA는 서로 같아요. 같다는 얘기는 다시 뭐가 발생하죠? 2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반직선의 개수를 구하라면? 이것도 이제 2로 안 나누는 거지. 그치, 이건 2로 안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반직선을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얘도 2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좀 전에 그 말투가 나 자꾸 듣다 보니 어디서 많이 그게 저기 무슨 소리죠? 아니 저기 뭐 이게 주문 그거죠. 대단히 주문. 반직선 땡땡 알파벳 2개 필요해요. 여기 알파벳 몇 개 들어오죠? 5개. 이쪽은 4개. 근데 앞쪽에서는 계속 2로 나눴었죠? 왜 자, 반직선 AB랑 반직선 BA가 서로 같나요? 아니요. 같지 않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20가지가 다 일렬로 배열됐을 때 다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얘는 다 2로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2번의 중복이 발생하니까. 얘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쪽 보세요. 삼각형. 얘도 그랬죠. A, B, C, D, E 5개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삼각형 만들 때는 꼭지점이 몇 개 필요한 거죠? 3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알파벳이 3개 선택돼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알파벳 몇 개예요? 5개. 여기는 4개. 여기 3개. 이걸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근데 모두 다 선택돼야 되니까 여기 알파벳, 여기 알파벳, 여기 알파벳이 모두 선택되려면 다 곱하기 해야 되죠. 됐니?
근데 말해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만약 내가 알파벳을 그냥 예를 들어 A, B, C를 썼다고 칠게요. 그럼 삼각형 한 다음에 저 알파벳 A, B, C를 배열하다 보니까 삼각형 A, B, C, 삼각형 ACB, BAC, BCA, CAB, CBA. 총 알파벳이 몇 번? 이 알파벳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가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6번. 근데 삼각형 ABC, 삼각형 ACB, 삼각형 BAC, 삼각형 BCA, 삼각형 CAB, 삼각형 CBA는 그냥 이거 하나 말하는 거 아닌가? 이 삼각형 하나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걸 알파벳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결론은 삼각형 한 개잖아, 한 개. 한 개인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 안에서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야, 몇 번이에요, 이게? 이게 몇 번이야? 6번이잖아. 6번의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6번이 왜 6번이에요? 알파벳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 맨 앞에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그래서 이게 6번이야. 그래서 이걸 뭘로 나눠야 되죠? 6으로 나눠야 돼요. 이 계산법 안에는 6번의 지금처럼 삼각형은 하나인데 실제로 이렇게 6번씩 이름을 불리는 경우가 6번이 중복되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여기 2 남고 다시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총 몇 개? 10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됩니다. 뭐 맞췄다는 얘기야? 네. 아이고 잘한다. 근데 저희가 좀 잘해요. 잘한다 뜻이야. 잘한다. 잘한다. 뭐 이거 맞췄다. 쩌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제가 옛날에 봤던 시험도 다 맞았습니다. 과학이요. 잘하셨습니다. 그 저희 반에 저밖에 없어요. 잘했네요. 네. 네, 학생인데. 자, 이제 확률로 넘어갑시다. 확률. 재밌겠다. 확률. 확률. 와, 너무 재밌어. 아이고 잘한다. 너무 수업 도중에 미친 학생이고. 엄마한테 문자 오는데. 아니 근데 내 얘기는 누가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왜 수업 시간에만 무음이 기본 예의지. 아니 원래 부모인데. 근데 왜 무음이 아니야 지금은. 어머니의 있어요 덕분에. 자 보세요.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말하는 거라면 가지수 몇 개입니까?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합니까? 확률은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가능이 얼마큼 됩니까? 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보통 확률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게 공식이에요. 이 P는 보통 확률을 쓸 때 쓰이는 기호인 거고 모든 경우의 수 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걸 분수로 표현한 값이 앞으로 확률 값이 된다. 근데 그 확률에 이제 100을 곱하게 되면 이제 100분율이 되는 거겠죠. 몇 %라는 100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교과에 보면 이 확률과 계산법이 동일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상대도수. 상대도수 클래스. 네, 상대도수. 와, 크다. 상대도수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전체 도수분의 상대도수. 그 계급의 그러니까. 도수. 맞았어. 이제 이렇게 하지. 네. 근데 실제로 이 표현과 이 내용이 경우로 말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상황상 같은 경우라 봐야 돼요. 와. 그래서 전체 모든 경우의 수, 전체 도수.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계급의 도수. 그러니까 상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확률을 계산하면 하고 동일하다 보니까 상대 도수의 100을 곱하면 이게 100분의 1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확률값의 100을 곱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100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결론은 경우의 수 잘 계산하면 확률이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게 문제. 자, 이제 110번.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주머니 한 개를 꺼내, 주머니 안에 공 한 개를 꺼낼 생각이에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근데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5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공 한 개를 꺼낼 생각이야. 공 한 개를 꺼냈어. 근데 꺼낸 공이 1번, 여기 파란 공이 나오는 확률값을, 마지막은 파란 공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파란색인 거야. 그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럼 전체 경우라는 얘기는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전체 구슬의 개수, 공의 개수 8개. 이 8개가 원래는 빨간 공 3개 더하기 파란 공 5개. 그 중에 파란 공 5개. 정답은 8분의 5. 이 정도에 뭘 갖냐면 확률을 간다는 뜻이죠. 이 정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8번을 주머니 안에 손을 넣고 총 8번을 꺼내다 보면 5번 정도의 가능성으로 파란색이 뽑힐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예전에 어떤 수학자가 동전을 몇만 번을 던져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거든요. 동전을 던지면 원래 앞면 뒷면 2개 있죠. 그 중에 앞면 나올 확률값은 1이에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2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 던지면 그렇게 안 나오더라는 얘기지. 앞면이 연속적으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수학자가 동전을 몇만 번을 던져보니까 처음에 몇 번 했을 때는 이 수학적 확률값과 실제로 내가 경험적으로 어떤 그 사건을 직접 실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몇만 번을 던지면서 횟수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확률값이 이 값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점점점 다가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현상인데. 근데 이게 많이 나중에 시험 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봐. 근데 그렇게 되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수학적 확률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큰 수의,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확률값에 많이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배우는 거는 그냥 수학적 확률을 배우는 겁니다. 실험적인 어떤 확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걸 배우는 거라, 이런 문제 풀 때 에이 선생님 근데 실제로는 안 저렇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갑시다. 근데 이런 문제도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자, 아래와 같이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장을 뽑아 다음과 같은 수가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당연히 분모에 뭐가 필요하죠? 전체의 경우의 수가 필요해요.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사건, 홀수? 홀수는 1, 3, 5, 7, 9 몇 개? 5개. 그래서 확률값은 2분의 1. 뭐 이렇다는 거죠. 너무 쉽네요. 자, 여기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좀 근데 글씨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면 책을 조금 참고하도록 하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다음 확률값을 구하시오. 앞면이 0개, 121번 앞면이 1개, 그다음 2개,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먼저 해야 될 게 동전을 몇 개 던지죠? 3개 던져요. 동전을 3개. 그럼 동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동전 하나 있고 또 다른 동전 하나 있어요. 동전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가지씩이에요.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동시에 던진다, 3개 모두 던진다라는 개념이니까 각각 경우수를 다 곱해야 되겠죠? 총 8개입니다. 그치?
쉽게 말하면 2에 왜 이게 2예요? 앞면, 뒷면이라는 경우의 수. 그게 총 3번이나 되죠. 2의 세제곱. 됐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야. 그럼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을 우리가 그냥 H라고 합시다. 뒷면을 그냥 줄여서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을까? 실제로 다 나열해 본다면. 앞면 개수가 제일 많을 때는 앞면 이런 경우 있겠죠? 혹은 앞면이 2개일 수도 있고 뒷면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앞면 2개, 뒷면 하나가 몇 가지가 발생할까요? 3가지가 발생해요. 이렇게 3가지가 발생합니다. 앞면 제일 많을 때는 3번, 그 다음은 앞면 2번, 뒷면 1번, 그 다음은 앞면 1번, 뒷면 2번 있겠죠.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그럼 이렇게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앞면이 1번, 뒷면이 2번, 이렇게 총 앞면이 1번, 뒷면 2번. 마지막은 뒷면만 3번. 이렇게 총 몇 가지예요? 이게 8가지예요. 그 중에서 문제 원하는 거는 이거겠죠. 앞면이 0개. 앞면이 0개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이 케이스를 말하지 않나요? 뒷면만 모두 나눈 케이스. 8분의 1. 됐어요? 그럼 앞면이 1개인 케이스는 8분의 예. 아니. 앞면이 1개인 케이스는 4. 이렇게 해요. 오케이. H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는 거. 엑스야. 3개. 8분의 3. 앞면이 2개? 이 케이스죠? 3개. H가 2개 배열되어 있는 것. 얘도 8분의 3. 앞면이 3개인 케이스. 8분의 1. 그럼 모두 같은 면이라는 얘기는 이 모두 같은 면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두 앞면이거나 아니면 모두 뒷면이거나. 그럼 모두 앞면인 것 여기 하나, 모두 뒷면인 것 여기 하나. 그럼 총 8가지 중에 모두 앞면 하나, 모두 뒷면 하나. 8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약분하면 4분의 1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일일이 다 나열한 다음에 하나씩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매번 HTT 이렇게 다 써가면서 몇 개 골라내기는 어렵고, 이제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동전 하나당 2개의 경우의 수, 앞면 뒷면. 근데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2를 3번 곱한다. 2의 세제곱. 총 몇 가지? 8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됐니? 그 중에 앞면이 0개. 앞면이 0개라는 게 뭐죠? 뒷면이 모두 다예요. 그럼 모두 뒷면. 동전 3개 던졌는데 모두 뒷면 나오는, 얘도 뒷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 뒷면으로 고정된 거잖아. 첫 번째 동전에서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렇죠? 얘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 1가지. 얘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 1가지. 그럼 총 8개 중에, 확률 구하는 문제니까 총 8개 중에 모두 앞면 나오는, 모두 뒷면 나오는 케이스는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케이스는 앞면이 1개, 뒷면이 2개라는 뜻이야. 이거는 앞면 하나, 뒷면 2개 이 뜻이거든요. 그럼 앞면 하나, 뒷면 2개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돼요. 앞면 하나, 뒷면 2개. 그럼 H와 TT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H가 꼭 맨 앞에 올 필요는 없잖아요. T,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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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일일이 다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뒷페이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과 같은 눈의 수가 나올 확률값을 구하는 건데, 한 개 주사위를 던졌어요. 경우수 몇 개죠? 6개죠. 면이 6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수 6개. 그 중에 짝수 6분의
짝수는 뭐 있니? 2, 4, 6. 그죠? 세 가지죠.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소수? 6분의,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뭘 말해요? 2, 3, 5. 약수가 두 개인 숫자. 아하, 이 사람들이 진짜. 괜찮아요? 6분의 3. 이렇게 이제 계산해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 뭐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세 문제만 해볼게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A 주사위, B 주사위. A 주사위. 여기 A예요. B 주사위. 얘 B예요. 그럼 동시에 던진다라는 뜻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금의 개수 6개, B 주사위 6개, 6의 제곱 36. 됐습니까? 네. 자, 그 중에 이제 130번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케이스. 저건 따져봐야 돼요.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죠? 1, 3, 2, 2, 3, 1.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1, 3과 3, 1은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그러면 앞면에 1 나오고 뒷면에 3 나온 거랑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앞에가 3이 나오고 뒤가 1이 나오는 건 분명히 다른 케이스죠. 문제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다 따로따로 세셔야 돼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36개, 그 중에 합이 4인 거는 세 가지. 약분하면 12분의 1이 확률값이 된다. 두 눈의 수의 차가 0이란 뜻은 이게 무슨 말이죠? 두 눈의 수의 차가 0이란 뜻은 그치, 같은 눈금이라는 얘기죠. 같은 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눈이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1, 1, 2, 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6, 6까지. 그럼 전체 36개 중에 같은 게 6개. 약분하면 6분의 1의 확률을 갖는다. 자, 132번 문제. 두 눈의 수의 차가 2래.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차가 2래. 차라는 게 뭐죠? 정확히 표현하면 빼기는 빼는 건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는 게 그렇지, 큰 수에서야. 이게 수학적으로 차이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이 2란 뜻이에요. 그럼 차이가 2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 있니? 1. 봐봐, 선생님 써볼게. 일단 1, 3 2, 4 3, 5 4, 6 5, 3 6, 4 아니죠? 4, 2 뒤에 4이랑 3이를 왜? 자, 다시 숫자 차이가 2가 나는 거 일단 써볼게요. 1과 3 숫자 차이 2나? 네. 3과 1 숫자 차이 2나? 네. 그럼 두 개 맞네. 아니요. 아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답인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얘 앞뒤 순서 바꿨죠? 만약에 앞에 눈금 A가 1 나오고 뒤에 눈금 B가 2, 3 나왔어. 이 케이스. 그럼 두 눈의 차이가 2라 말할 수 있니? 있죠? 네.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앞에 나온 게 큰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두 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2가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게 3이고 앞에 나온 게 1이에요. 그럼 이렇게 빼면 2 나오잖아,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 순서를 묻는 게 아니고 크기를 말하는 거죠. 나와 있는 두 자 중에 큰 수가 얼마입니까? 3. 작은 수는 얼마인가요? 1. 빼면 그 차이가 2. 이거 답이 둘 다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2, 4, 4, 2 가능해요? 둘 다? 네. 가능해요. 그럼 3, 5, 5, 3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지? 그 다음은
4, 6, 6, 4. 가능한가요? 네. 그 다음은 5, 7로 가야 되잖아. 근데 5, 7은 7이라는 게 주사위 능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나오죠? 8가지. 36분의 8. 약분하면 뭐 이거 4로 약분하죠? 9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개수를 잘 따내셔야 됩니다.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개수 잘 세시지 않으시면 중간중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확률의 성질. 이건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세상 만사 성질 없는 건 없죠. 너도 성질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성질 있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P라고 한다면 이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 확률값은 항상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갖는다. 맞아요? 맞아.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0이 되는 케이스는 이제 불가능 그런 느낌이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0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거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을 수 있고, 확률값이라는 거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도 전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0이 되고 얘는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약분하면 똑같은 수를 나누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은 1이에요. 이건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게 뭐 공사건, 전사건 이렇게 배우는 건데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이 P라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1-P가 된다.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값을 Q라고 합시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값을 더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 그럼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둘을 더하면 전체 확률값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이거 이렇게 이항을 해서 1-P. 전체 확률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결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 보통 근데 이거 언제 계산합니까?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이 사건의 확률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 사건의 확률값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구하는 게 더 편해 보여. 그럼 전체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빼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은 전체 확률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빼면 일어날 확률이 나타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계산하기 좀 더 편한 것을 구해놓고 확률에서 1을 빼게 되면 나머지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빨간 공 6개, 파란 공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 1개 꺼내. 노란 공이 나올 확률값 0이죠. 그렇지. 8분의 0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136 주사위 1개를 던졌는데 눈이 7일 확률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 주사위 저를 하나 제가 내요. 죽을래? 그러니까 이거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건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네,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요런 2문제 정도. 자, 148번 문제 보세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두 뇌 수의 합이 3이 돼야 돼. 자, 이거 잘 봐. 잘 봐. 주사위 던져.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여기 나온 눈금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여기 나온 눈금을 B라고 합시다. 둘을 더합니다. 그럼 주사위 2개의 눈금을 더해서 나온 합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까? 2 이상 12. 그렇지. 2 이상 12 이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작은 눈금은 1 더했을 때고 가장 큰 눈금의 합은 6 더했을 테니까. 그럼 두 눈의 합은 가장 작을 때가 2고 가장 클 때가 12니까 그 사이 안에 두 눈의 합이 존재하겠죠. 괜찮나요?
그럼 따라서 두 눈에 합의될 수 있는 숫자를 배열해 보라면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3 이상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3 이상이면 여기 다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이 확률값 계산해 보면 주사위 2개 던졌으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 곱하기 6 36가지. 두 눈의 합이 3이 나오는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36분의 3 나올 경우 뭐 있죠? 1, 2, 2, 1 몇 가지? 2가지. 플러스 두 눈의 합이 4가 나올 확률 36분의 1, 3, 2, 2, 3, 1 3가지.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5 나올 확률값 1, 4, 2, 3, 3, 2, 4, 1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12가 되는 케이스는 6, 6 몇 가지? 한 가지. 이걸 다 어떻게 돼요? 더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무슨 말 이해 안 되시는 분? 원래 문제가 원하는 대로 풀려면 두 눈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왜냐면 3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눈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에서 쭉 해서 두 눈의 합이 12가 될 때까지를 각각 구해야 돼. 각각 구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두 눈의 합이 3인 동시에 4일 수는 없으니까 각각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덧셈했듯이 각각에 나와 있는 확률값도 뭐 하는 거죠? 덧셈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잘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이게 전부 다지.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빨간색이야. 그럼 여기 2만 빼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답에 일치하겠네. 그럼 굳이 그걸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두 눈의 합이 3 이상일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 1에서 뭘 빼면 되죠?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값을 빼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더 편하다. 아니 전체 확률이 1인데 거기서 여기만 싹 빼면 되지 이걸 왜 일일이 다 구하고 있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6분의 확률이니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되는 케이스에 뭐 있어요? 1, 1 몇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 이게 정답은 36분의 35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구하면 편할 걸 왜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냐는 거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자, 149번 문제도 보세요.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럼 동전 하나나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여기도 2가지. 곱하면 2의 제곱 4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근데 서로 다른 면이 나올 확률값이에요.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다른 게 어떤 경우죠? 앞, 뒤, 앞. 몇 개 케이스예요? 2가지 케이스지? 그 정답은 4분의 2야.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 이게 약간 무얼 뺀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계산법인데 이건 동전 2개 말고 한 3개 해봅시다. 동전 3개를 던져요. 문제를 바꿀게요. 동전 2개가 아니고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면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동전 3개 동시에 던지면 아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야. 동전이잖아. 한 동전당 2개야. 그치? 2의 곱이니까 8가지지. 일단 다 써볼게. 모두 다 앞면 2개, 뒷면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뒷면 2개, 앞면 하나. 모두 다 뒷면. 이렇게 총 8가지라고. 그 중에 문제에서 말하는 게 서로 다른 면이 나타나야 돼요.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 근데
근데 이건 또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한데. 문제를 이게 여기다 끌어다 맞추니까 뒤에 말이 좀 이상하게 당하네. 얘네 두 개 빼고 다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동료 세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모두 같은 면이 아닐 확률값. 뭐 이런 문제죠. 모두 같은 면이 아닐 확률값. 그럼 모두 같은 면이 아닌 확률이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 같은 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게 편할까? 그렇진 않겠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두 같은 면일 확률을 빼내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확률값이니까 8분의 모두 같은 면일 확률은 모두 다 앞면, 모두 다 뒷면 두 가지. 그래서 8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여기서 이제 뭐 구하라는 걸 꼭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막 구하지 말고 이거는 반대로 그게 아닐 확률을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그걸 구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앞쪽에서 배웠던 겁니다. 확률의 덧셈. 확률의 덧셈은 확률과 확률을 덧셈하는 거겠죠. 결론은 사건이 몇 개 이상 발생해야 돼요? 2개 이상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이 2개 이상 발생했을 때 각각의 확률값을 더할 때와 뒤에 보면 뭐 나올까? 곱할 때 나오겠지. 이게 앞쪽 파트에서 뭐 배웠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억나요? 네. 언제 합쳤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곱할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확률도 똑같아.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두 사건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확률을 덧셈하는 거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음 나와 있는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카드 총 몇 개죠? 8개. 카드가 총 아니, 하나, 둘, 셋, 이거 세고 있어 이거는? 1부터 10까지는 10개잖아. 1 하나 빠졌으니까 9겠죠. 그 중에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3, 6, 9 몇 개? 3개. 이 확률값은 9분의 3이야. 그럼 이 확률값은 5의 배수는 5, 10, 9분의 2 맞아요? 근데 가운데 또 눈이 있네? 또 눈이 뭐죠? 앞에 게 나와도 상관없고 또는 뒷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그 확률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건 덧셈하는 거죠. 또는의 개념은 덧셈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 곱셈이고 그러면 정답이 9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곱셈 같은 케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런 문제 있죠. 주사위 눈은 4보다 크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주사위 눈이 4보다 클 확률값은? 주사위를 던졌잖아. 하나 던졌지. 6분의 4보다 크려면 5, 6, 2. 크고 그리고의 개념이죠. 그리고는 각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했듯이 확률값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모두의 개념이니까. 동전은 모두 앞면. 이게 모두란 말이면 동전 몇 개란 얘기예요? 아, 동전 2개네요. 동전 2개 던졌죠? 2개 모두 앞면이어야 돼. 동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네.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그 중에 모두 앞면은? 모두 앞면 한 가지. 이 약분하면 여기 2 나오면니까 확률값은 12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까이 확률값을 곱셈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도 뭐 애들 장난이죠? 죽을래? 아니 이게 기지개를 키는 건 좋다고 그랬어. 근데 소리는 내지 마. 다른 친구들 방해되잖아. 아니, 그런 소리 안 무슨 괴물 소리를 공룡 소리가 나고 있어. 소리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TV를 통해서. 그것도 진짜 나온 게 아니죠. 맞아요. 그냥 꿈에서 꿈에서도 들은 걸 바탕으로 넣어낸 그런 경험도 아닌데. 어쨌든 괴물 같은 소리였어. 아, 맞지.
자, 명중률이 각각 8분의 5, 9분의 4인 두 사람이 모두 과정에 못 찾아. 모두 맞춰야 된다는 얘기는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고. 얘가 맞출 확률이 얼마? 8분의 5. 얘가 맞출 확률이 모두 맞춘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는 듯이 뭐 장난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장난 같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밑줄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 단어는 별표. 유형 30번 여기에 별표 쳐놓으세요. 네. 별표 2개.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별표 2개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음 학년 요거 시험 볼 때면 이제 2학년 후반이겠죠? 2학년 2학기? 요맘때쯤 여러분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이거 공부할 텐데,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게 단어가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데,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172번. 잘 들어.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져요. 그럼 머릿속에 빨리 전체 경우는 8개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1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값을 구하는 겁니다. 확률이에요. 근데 적어도 1개? 동전 3개를 던지는데, 봐봐. 또 쓸게. 난 지금 좀 오늘 지겨운데 또 쓸게요. 자, 이렇게 총 8가지예요. 앞면, 뒷면에 배열을 하다 보면 총 8가지. 근데 그 중에 이 문제 읽어보세요. 적어도 1개의 동전은 앞면이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3개 동전 중에 앞면 나오는 게 1개여야 된다는 뜻이야? 아니, 1개 이상. 2개여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3개여야 됩니까? 네. 그럼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뭐 있나요? 결론은 H가 1개 아니면 H가 여기 좀 써놓은 거 중에, 오른쪽에 써놓은 거 중에 H가 2개 들어가는 거 아니면 H가 이렇게 3개 들어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H가 찾아봅시다. 맨 위에 있는 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고요. 어? 얘만 아니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 확률값을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빼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보통 별표친 밑에 쓰세요. 6건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6건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면 남사건의 확률도 있나요? 왠지 이런 유치한 얘기 영원이가 할 것 같지? 여우건은 어떠세요? 네? 영원이가 할까봐 내가 미리 한 거야. 남사건도 있나? 이럴까봐. 근데 여기는 여가 남녀 할 때 그 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라는 개념이에요. 여분, 여백, 여유공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때 쓰는 여자예요. 뭘 뺀 나머지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적어도 뭐뭐일 확률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문제가 그 사건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을 뺀 나머지를 구하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확률 문제니까 계산법이 1 마이너스 저 사건의 반대 사건이에요. 반대 사건의 확률, 이걸 뭐라 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냐면 아까 말한 적어도 희망상이야. 동전 3개를 던져. 손 던지는데 나 제발 적어도 하나, 내가 내기를 한 거야. 친구들이 내겠는데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전이 나왔으면 좋겠어. 난 앞면이 나오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만약 게임을 한다면 던지면서 마음속으로는 제발 1개 이상이라도, 제발 1개라도, 제발 1개로 한 뜻은 하나여도 되지만 2개여도 되고 동전 3개니까 3개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앞면만 나오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계산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상황이 너무 많아. 그 상황을 일일이 계산하니까 너무 귀찮아. 그럼 반대 사건을 빼자는 얘기지. 보세요. 동전 3개를 줬는데 적어도 1개의 동전이 나온다의 반대가 뭘까? 3개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온다는 거지. 뒷면이 이게 반대 사건이에요. 네가 던지면서 무슨 희망을 지금 품고 있는 거야?
제발 한 끼라도 안 면이었으면 좋겠다. 예, 반대 사건. 이 희망을 지근지근 밟아주면 돼. 막 네가 막 던지는데 제발 한 개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제발 하나도 나오지 마라 이러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제발 나오지 마라. 하나도 앞면이 나오지 마라 라는 얘기는 모두 다 뒷면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1 마이너스 첫 번째 동전에서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맞죠? 두 번째 동전에서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세 번째 동전에서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모두 다 이게 다 어떻게 되지? 곱해야 돼요. 모두 다니까. 그럼 정답은 1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7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아까 좀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다. 아셨어요? 여 사건의 확률이 이런 겁니다.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건의 반대 사건을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이.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네, ABC의 합격률이 각각 3분의 1, 4분의 1, 5분의 2 때 적어도 한 명이 합격이 돼. 아까 말했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1 마이너스 반대 사건. 반대 사건이 뭐죠? 반대 사건이 뭐예요? 적어도 나오면 1 마이너스 반대 사건. 다 탈락한데 지금 몇 명이야? 3명이야. 3명 모두 탈락이야. 3명 모두 탈락. 불합격. 그러면 1 마이너스 첫 번째 사람 합격률이 3분의 1이네? 불합격률은 3분의 합격률이 3분의 A라는 사람이 합격률이 3분의 1이야. 우리는 3명 모두 불합격이니까 A 불합격, B 불합격, C 불합격을 원하잖아. 근데 A 합격 확률이 3분의 1이면 불합격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B 불합격 확률 4분의 3, C 불합격 확률 5분의 3. 근데 모두니까 이거 다 어떻게 되지?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합분하면 1 되고 이렇게 합분하면 여기 2가 남고.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3 약분하면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해만 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인 거죠. 자, 잠깐만 풀고 있어봐. 금방 올게요. 잠깐 풀고 있어봐. 자, 12가지 개념, 12번째 개념. 연속하여서 뽑는 경우의 수. 이거는 이거 차이만 알면 됩니다. 뽑은 것을 다시 넣느냐 아니면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느냐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문제라 이 개념을 별로 읽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1개의 공을 2번 꺼내요. 1개씩 2번 꺼내. 다음과 같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단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라고 돼 있는데 한 번씩 2번 뽑는 거예요. 1개씩 2번. 먼저 하나 뽑아. 공 1개를. 흰 공이 나와야 돼. 처음에 뽑았을 때 흰 공.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값은 전체 공 분의 흰 공이겠죠. 전체 공은 몇 개? 7개. 7개 중에 흰 공 3개야. 자, 이게 아니 이거 여기 지금 3개에서 4개. 저 봤는데. 그래요. 미안합니다. 4개. 역시가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랬어. 동시에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거니까 곱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공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집어넣어요. 또 다시 뽑아낸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뽑아. 근데 걔도 흰 공이야. 그럼 아까랑 경우가 똑같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 바꿉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로 만약 바꾼다면 그럼 잘 봐. 잘 들어. 처음에 흰 공을 뽑죠. 그럼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4였지. 그치? 근데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 다시. 이렇게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가 검은 공, 나머지 4개는 흰 공이었어. 근데 처음에 흰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럼 흰 공 뽑을 확률은 7분의 4였지. 됐니?
근데 앞쪽 문제는 이걸 꺼낸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주머니에 또 넣었었는데 이제는 넣지 않는 거예요. 넣지 않는다는 뜻은 흰 공이 하나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흰 공이 하나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때는 두 번째 뽑을 때 또 두 번째 공이 또 흰 공이 될 확률은 그치 6분의야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 꺼낸 공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넣어. 그럼 이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꺼낸 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안 넣어.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가 줄고 내가 꺼낸 공에 따라서 남아있는 색깔의 공이 약간 개수의 변화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좀 침착하게 푸시면 돼요. 어렵진 않은데 좀 침착하지 않으면 틀리고 나서 아 맞아 이런 소리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파트는 그냥 침착하게만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마지막 보면 적어도 한 번은 이것도 적어도 문제죠. 근데 이거 여러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다 풀어주면 재미없는데. 아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다 풀어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다시 넣는다에 대한 케이스만 한번 같이 풀고 다시 넣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집에서 과제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주머니 속에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제비가 들어있어요. 제비가 뭐냐면 그냥 무슨 뽑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중에 4개가 이게 색칠할게요. 얘네가 당첨이야. 나머지는 꽝이야. 근데 한 개씩 2번 뽑아. 한 개 뽑고 또 다시 한 개 뽑고 이런 식으로 뽑는데 첫 번째 2번 모두 당첨이 돼야 되네요. 그럼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12분의 4. 근데 당첨된 거 다시 뭐 하죠? 또 집어넣어요. 그럼 두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값. 이걸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푸시면 되고 마지막 이거 적어도 한 번은 당첨 제비. 2개를 한 번씩 뽑으면 돼. 적어도 한 번은 당첨 제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는 당첨이 나와요. 2개를 뽑는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총 몇 가지냐면 4가지입니다.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둘 다 당첨이거나 첫 번째는 당첨인데 2번이 당첨이 아니고 첫 번째 당첨이 아닌데 2번째 당첨이거나 아니면 둘 다 당첨이 아니거나. 근데 문제는 뭐죠? 적어도 한 번은 당첨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 사건 3개를 원하잖아. 이 3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덧셈하는 게 편해? 아니면 그냥 이 마지막 걸 빼는 게 편해? 마지막을 빼는 게 편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여사건 적어도라고 했잖아. 그럼 1 마이너스 첫 번째 당첨이 아닐 확률값 12분의 아니지. 총 12개 중에 4개만 당첨이고 8개는 당첨이 아니잖아. 곱하기 두 번째 당첨이 아닐 확률. 똑같지. 또 뽑았다 다 또 집어넣잖아. 12분의 8 이렇게 돼. 약분하면 4분의 3. 뭐야? 3분의 2. 얘도 3분의 2. 그럼 1 마이너스 9분의 4. 9분의 5. 이게 문제 소환한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대충.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진도가 다 끝나네요. 자, 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도형의 확률값. 자, 도형의 확률값.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도형의 전체 넓이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넓이를 계산한다. 이게 도형의 확률이 돼. 뭔 얘기냐면 이것도 간단해. 자, 봐봐. 간단한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되어 있는 원판에 화살을 쏴. 근데 3이 적힌 부분에 맞을 확률값이야. 여기 있지. 여기 맞아야 돼. 근데 내가 화살을 쏘면 점이 찍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점을 찍어. 그럼 실제로 이 점이 찍히는 횟수가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겠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전체 점의 개수에서 이 전체 점의 개수에서 3에 찍히는 점의 개수를 계산해야지만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걸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뭐라 계산하냐면 지금처럼 원판에다가 화살을 쏴서 3에 맞출 확률값은 뭐로 계산하냐면 전체 이걸 넓이로 계산하겠다. 도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 넓이로 계산한 것. 개수로 따질 수는 없으니까 전체 넓이분의
3이라는 관역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넓이를 계산할 필요 없는 게 등분했잖아. 총 8개의 등분 중에 1개지. 3이라는 등분은. 이게 확률값이에요. 맞니?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60도야. 왜 그러세요? 반지름이 3짜리고. 왜 그러세요? 여기 색칠돼 있어. 여기 맞춰야지만 꽝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확률값을 구하시면 어떻게 구하죠? 이런데 현혹하면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 아, 반지름이 3이니까 전체 원넓이니까 3의 제곱 파이 분해. 그러니까 분해. 여기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원넓이 3의 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 아, 이렇게 되면 전체 넓이분의 내가 지금 원하는 특정 넓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전체가 한 바퀴 다 돌면 얼마야? 360도인데 그 중에 몇 도만? 60도만 가졌으니까 약분하면 6분의 1이 확률이에요. 반지름 3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기 진도를 마무리하시고 과제는 여기 끝까지 푸시면 됩니다. 과제는 157까지 과제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